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국권회복 운동을 하는 거야. 자,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과정 하에서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더라는 거죠. 주로 항일 운동이지 항일 운동. 근데 국권 회복 운동은 목표는 같지만 수단은 다를 수 있다. 수단은 다른데 하나는 의병을 통해서 의병 운동이야. 무장을 통해서 무장투쟁, 무력을 통한. 그래서 무력으로 당장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운동, 그게 의병 운동인 거야. 그래서 무력 투쟁인 의병 운동 하나를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력으로서는 당장 일본을 몰아낼 수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때 일본은 굉장히 힘이 강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힘이 강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계몽해야 되고, 그래서 근대의식도 더 고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계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국권 회복 운동에서는 요 두 가지를 정리하는 거야. 두 가지 형태. 무력에 의한 투쟁인 의병 운동과 실력 양성, 계몽을 통한 국권 회복 운동. 그 계몽,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틀을 딱 잡아놓고 먼저 무엇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병 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일제강점기 전이니까 세계 도표가 있었던 거지. 세계 도표 1880년대까지, 그 다음에 1890년대, 1900년대 세계, 그 틀이 머릿속에 딱 있고 거기다가 사실은 다 집어넣는 거야.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부터 1880년대까지는 의병운동이 안 나온다. 그러다가 몇 년대부터? 1890년대부터 의병운동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게 최초의 근대 의병은 18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뭐다? 을미의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을미의병을 하나 정리하는 거야. 을미의병. 그럼 생각해보면 을미년, 1890년대 을미년이면 뭐겠어? 을미사변이겠지 뭐. 그래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에 반발해서 처음으로 근대 의병이 봉기하는 거야. 1895년.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로 들어가면 의병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00년대는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강력한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1900년대로 들어가면 을사의병으로 간다. 을사의병. 그러면 1900년대 을사의병이 뭐겠어? 생각해보면 을사늑약이겠지 뭐. 그럼 자,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해서 그거 공부하신 거잖아. 전국민적 저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을사의병이 봉기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1905년을 을사년이라고 하고 1906년은 을사년, 그 다음에 1907년은 뭐라 그래? 정미년이라고 하죠. 정미년, 정미의병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미년은 뭐겠어? 1907년의 정미년은? 그럼 정미칠조약이겠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한일 신야박 체결되죠. 그 다음에 군대 해산되죠. 그게 다 배경이 된 거야. 자, 그래서 헤이그 특사는 아니고 무게반발할 일은 없고 고종의 강제 퇴위, 정미칠조약 체결,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그게 바로 뭐다? 정미의병이다. 정미의병. 그래서 요 세 개를 일단 제일 잘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러면 1905년 다음엔 뭐겠어? 1906년이겠지. 1906년, 1907년이겠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병오의병이라고 돼. 병오의병이라고 돼. 병오의병.
그러니까 사실은 1905년 11월 달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을사의병이라고 하긴 하지만 본격적인 건 11월 달이니까 본격적인 건 1906년에 본격화가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1906년 병오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을병정, 왜 갑을병정 이런 거 있지? 왜 그거하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을사의병, 그 다음에 1906년 병오의병, 그 다음에 뭘로 간다? 정미의병. 이렇게 교과서는 없는데 을사의병 옆에다가 병오의병을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그래서 색깔로 칠해놔. 을미의병 397페이지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을미의병 색깔로 칠해놔. 맨 위에. 그 다음에 을사의병 색깔로 칠해놔. 그리고 정미의병 색깔로 칠해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뭘로? 병오의병 하나 써놔. 연필로. 그 다음에 서울진공작전 색깔로 칠해놔. 서울진공작전. 그 다음에 1908년이지. 1908년에 서울진공작전.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 서울진공작전 1908년까지. 그래서 보통 의병운동 하면 요거 4개를 제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요 4개를 기억하라고. 을미, 을사 내지는 병오, 그 다음에 정미, 그 다음에 뭐 서울진공작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끼는 거야. 그 사이에 뭐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농민 무장 운동 단체가 있어. 농민단체. 그게 뭐다? 연필로 줄만 쳐놓으세요. 남학당, 영학당, 활빈당. 그 3개. 맞지?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읽어. 자, 의병운동의 성격. 자, 의병운동은 개념 무장투쟁 줄, 항일구국 줄, 적극적 줄. 이건 뭐 줄 치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외울 게 아니잖아. 의병운동은 뭐야? 무장투쟁운동인 거지 당연히. 그래서 무력으로, 무장으로 당장 일본을 몰아내자. 그거. 항일구국운동의 성격이 떴다. 항일운동이지 뭐. 그거. 그 다음에 적극적인 성격 띈 거지 뭐. 그렇잖아. 얘네들은 뭐 나중에 독립하자, 나중에 벗어나자 이게 아니야. 당장 일본을 몰아내자. 무력으로.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 자, 그 다음에 주도층. 자, 이 운동은 맨 처음에 누가 주도했다?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는 유생. 그거 줄. 그래서 이 유생들은, 대다수의 유생들은 위정척사가 맞죠.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유생들은 1860년대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어떤 활동을 한 거야? 척화주전론을 주장했지. 통상반대운동. 강화도적 체결론은 지금 다시 복습시켜 드리는 거야. 강화도적 체결론은 어떤 운동을 했어? 오불가서 최익현, 오불가서 제시하고 외양일체론 주장해서 조약 반대 운동했지. 강화도적 체결 이후에 정부는 개화정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책략도 보급되는데 개화정책 반대, 조선책략 반대 운동을 전개했지. 그게 신사척사운동, 이만선하고 홍제양. 그리고 그러한 사상은 유생들이 1890년대는 의병운동에 주도하는 거야. 의병운동을 주도한다. 자, 그래서 위정척사상학은 유생 줄.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가담한다. 눈으로만 읽어 그거는. 농민, 보수, 해산군인 등이 가담했다. 초기에는 누가 주도했다? 유생들이 주도했다. 유생 줄. 점차 어디까지 확대된다? 평민층 줄. 자, 그래서 처음에는 평민층이 주도했으나 유생층까지 확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주로 유생층이 주도했지만 점차 평민층으로까지 주도층이 확대된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럼 후기로 갈수록 누구의 주도력이 더 커겠어? 평민층의 주도력이 더 커지겠지. 그치? 한계. 자, 이 운동의 한계는 뭐다? 유생층과 평민층 간의 신분적 갈등 줄. 이 운동에는 양반도 들어가 있고 평민층도 들어가 있잖아. 비록 가보기역으로 법적인 신분제는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신분차별은 존재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오늘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의병운동은 양반 신분과 평민 신분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한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신분적 갈등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다음 의. 그러나 이 운동은 일제강점기까지 무장투쟁운동으로 계승. 고주천하.
자, 그래서 이 운동은 뭐야? 합방, 강제 병합 전에 무장투쟁은 의병운동을 물어보는 건데 그 합방 이후에도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서도 어떻게 이 무장투쟁은 계속 되더라는 거지. 그럼 그 무장투쟁의 기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의병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몇 가지 정도는 빼놓고는 뭐냐, 뭐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단히 정리한다. 자, 첫째 을미의병부터 정리한다. 자, 을미의병은 1895년 맞지? 기억하세요. 1895년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배경을 먼저 생각해. 배경 1895년 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지 뭐.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반발인 거지 당연히. 그걸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거고 따로 쓰지는 말고 줄만 쳐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일본이 뭐야 3차 갑오개혁 내지는 을미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거 아니야. 그 개혁에 대한 반발이지.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발령에 더 반발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 단발령 등에 대한 반발. 자, 그래서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다음에 단발령 등 을미개혁 내용에 대한 불만, 반발이 폭발한 거다라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그때 을미개혁할 때 이런 얘기도 나왔지. 뭐냐면 뭐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우리의 신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요거 을미병 물어보는구나 알아들어야지. 자, 목은 자를 수 있으나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그럼 단발령에 반발한 거네? 그럼 이거 을미병 물어보는 거네? 그렇게 빨리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 전에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을 하시라고. 그래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내용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을미의병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배경. 자, 그리고 주요 의병장 줄쳐놓으세요. 일단은 읽어. 문석봉, 유인석, 이강년, 이소웅 등. 근데 여기서 유인석은 좀 줄쳐놔. 유인석은 좀 더 알아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시기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럼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의병장 이 사람은 좀 알아놔. 누구? 유인석 등. 유인석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 등지에서까지 줄쳐놔. 기타 한번 읽어. 문석봉도 있고 이강년도 있고 이소웅 등 있다. 그리고 이때는 누가 주도했다? 유생들이 주도. 그거 줄쳐놔. 이때는 유인석 등.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이때 의병장은 다 뭐야? 유생이야. 유생. 위정특사사를 갖고 있는 유생들이 주도한 시기라고 해야 돼. 물론 농민들이 가담하기도 했지만 유생들이 주도했다. 평민의병장은 없어야 돼. 평민의병장은 아직 나오기 전이야. 자,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어. 유생층이 주도하고 농민이 가담했다. 이때는 평민의병장은 없다. 주요 의병장은 모두 다 유생이다. 그거.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있다? 조낭야기적 입장줄. 그 나머지 주연필로 다 줄쳐놔. 조낭야기적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이때 개화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을미개혁을 물어보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방관청이나 친일적 관리들 처단하고 일본군 수비대 공격. 거의 줄.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런데 이제 이 을미의병은 1895년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야?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1890년 아간파천 일어나잖아. 아간파천 전의 의병이고 아간파천이 일어났지.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의병에 대해서 해산 권고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 써놓은 거야. 그래서 아간파천 후 단발령이 철회되고 고종이 해산 권고를 함에 따라 대부분 해산.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이 의병의 한계로 지목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의병은 계속되지 못하고 아관파천 후 맞지? 아관파천으로 다시 또 을미개혁이 중단된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개혁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단발령도 철회시켜 버린다고. 그럼 반발할 원인이 하나 사라진 거 아니야? 그리고서 이 당시에는 왕이라면 끔찍이 생각하는 유생들이 대부분의 의병장이었기 때문에 고종이 해산 공고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해산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특징을 좀 기억하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유인석 등 위정특사사 갖고 있는 유생 등이 주도했다. 평민의병장은 한 명도 없다. 아간파천 이외엔 대부분 해산했다. 그럼 무슨 의병의 특징이다? 을미의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사의병으로 가기 전에 그냥 농민 무장운동 있죠? 그거는 이제 남학당, 영학당, 할빈당을 말하는 거야. 시기는 1898, 1899, 1900, 1905까지. 자, 그래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이거는 남학당은 1898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방성칠해난 주도. 그거 줄만 쳐놔 그냥 연필로. 제주도에서 일어난 방성칠해난을 주도한 단체가 어떤 단체야? 남학당. 영학당은 1899 전라도 동학의 남은 세력. 그렇게만 줄쳐놔. 그 다음에 활빈당은 좀 줄쳐놓고 별표도 좀 쳐놓으세요.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활빈당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단체이기도 해. 자, 활빈당은 가난을 구제한다. 그거 줄쳐놔. 활빈이 그런 뜻이야. 활빈은 가난을 구제한다라는 뜻으로서 이 활빈당이라는 이 용어는요, 조선시대 광해군 때 허균이 홍길동전이라고 짓지, 그 홍길동전에서도 나오는 단체야. 활빈당이라고 나온다고. 홍길동전에서도. 그래서 활빈은 가난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야. 활빈. 더 가난을 구제한다. 줄. 경기, 충청, 경상, 전라도 줄.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의 탄압으로 의병운동으로 흡수 줄. 대한삼인논설 그거 줄 쳐놓고 별표 쳐놔. 자, 활빈당이 이제 요구한 개혁 내용을 대한삼인논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한삼인논설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무장투쟁을 했던 농민단체는 뭐다? 활빈당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요구했던 개혁 내용이 뭐냐? 반공령을 선포해서 식량 반출을 금지해라. 개항장 밖으로 외국 상인의 상권 확대를 금지해라. 외국에게 광산, 철도, 부설권 이양을 금지한다. 등이 들어가 있어. 다. 등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 밑에다 하나만 더 써놔. 소의 도살 금지까지. 이것도 사료지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야. 근데 이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소의 도살 금지. 소의 도살 금지. 이 당시에 이 소는 농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소고기는 사실은 소는 합법적으로 잡지 못한단 말이야, 원래는. 그런데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요, 소가죽을 많이 수입해 갔거든. 그래서 이 소의 밀도살이 많이 성행하고 있었던 때야, 이때.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소의 도살을 금지하자.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면, 아, 대한삼인 논설이구나를 알아두시고, 그러면 활빈당이고, 활동한 시기는 1900년대 전반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무장단체는 계속되지는 못하고 을사조약 이후에는 의병운동으로 흡수된다까지. 자, 그래서 영학당, 남학당, 영학당, 활빈당 그 중에서도 특히 활빈당 정도는 좀 별표 쳐놓고 개념 정도를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의병운동 2로 갑시다. 398쪽으로 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의병 정리한다? 을사의병 정리한다. 그럼 을사의병 또 정리해야지. 자, 을사의병은 뭐야? 무슨 내용이 나온 거야? 또 배경을 설명해야지. 배경은 뭘까? 을사늑약에 관한 내용이 배경이겠지. 그래서 뭐 통감부 설치한다 이런 내용도 다 배경 아니야? 통감을 둔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를 경의하지 않고서는 제3국가 어떠한 조약도 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외교권 박탈 내용이 나오겠지?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 통감을 둔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알아들어야 돼. 이거 을사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이때 특징이 뭐냐 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을사늑약은 자, 민종식 그 네 사람 알아나. 자, 이때 의병장은 누구를 좀 기억해라. 민종식. 그 다음에 최익현과 임병찬. 최익현과 임병찬. 그 다음에 신돌석. 이 사람들. 그래서 을사의병장은 요 사람들을 특히 정리해놔. 민종식, 최익현, 임병찬, 신돌석.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은 최익현하고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의미가 좀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을사의병장으로 가야 되고요. 요 세 사람은요, 유생이야, 유생. 근데 요 사람은 평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의미가 큰 거야.
자, 그래서 을사의병 때 처음으로 최초로 무슨 의병장이 출연한 시기다? 평민의병장이 출연했다. 평민의병장이 출연해서 활동했다. 그러면 빨리 을사의병으로 가는 거야. 최초. 그래서 이때는 평민의병장이 그럼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였잖아.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 출연했다. 그러면 을사의병인 거지. 그리고서 이제 한번 읽어. 자, 민종식은 홍주성 점령 그것만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최익현은 특히 동그라미 쳐놓고 태인 정호 곡성 순창 등직 줄쳐놔. 그리고 최익현이 한 말 동족끼리 싸울 수 없다라고 자진해서 한 대마도로 끌려가 순국 그거 줄쳐놓으세요. 최익현 동그라미 쳐놔. 최익현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어. 거기 위에다 두 개를 더 써놔. 최익현은요. 최익현은 대원군 퇴징산소를 올린 사람이야. 흥선대원군 대원군 퇴진상소를 올린 사람이야. 기억나시죠? 1873년 흥선대원군이 퇴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 거지. 대원군 퇴진상소. 그 다음에 강화도조약 체결에 반발해서 오불가소를 제시한 사람이야. 오불가소라는 상소문을 올린 사람이야.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화도조약 체결을 반발했다. 외양일체를 주장한 사람이지, 그치? 외양일체. 이렇게. 그리고 하는 말이 이때 이 오불가소 할 때 지부상소라고 해가지고 지부상소라고 해가지고요. 도끼를 같이 올리는 걸 지부상소라고 해. 강력한 상소를 할 때 도끼도 같이 올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도끼로 내 목을 자르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상소를 말하는 거지 뭐. 그래서 지부상소를 올리기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오불가소야. 오불가소. 자, 그거 두 개를 써놓으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때 의병봉기하는 거야? 을사의병봉기한 거지. 그래서 임병찬은 제자거든. 그래서 어쨌든 최익현과 임병찬, 전라남도야. 그 동네가 순창, 태인 이런 동네가. 그래서 전라남도 지방에서 그런데 이제 막 싸우는데 관군이 진압을 하러 온 거야. 일본군이 오지 않고 관군이 진압을 하러 온 거야. 그래서 최익현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 일본군이 진압하러 왔으면 항전했겠지만 관군이 진압하러 왔기 때문에 동족끼리는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동족끼리는 싸울 수 없다 하면서 자신 해산해서 체포당한 거야. 그리고 어디로 끌려간다? 대마도 스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국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현재도 대마도 스시마 섬에 이분의 순국비가 있다고. 그래서 대마도에 순국비가 있는 분이 누구야? 최익현이야. 자, 그래서 최익현 정도 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누구로 간다? 신돌석, 최초의 평민의병장. 그거 줄쳐놔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때 최초로 평민의병장이 출연했다고. 어디에서 활약한 사람이다? 영해, 평해, 양양, 울진 등 강원도와 경상도 접경지대 줄쳐놔. 동해안 지역이야. 동해안 지역. 그래서 한반도 지도라고 생각할 때 한 중간쯤에 충주, 단양, 제천이 있지. 유인석. 전라남도 지방으로 가서 순창, 태인. 거기면 최익현과 임병창이야. 그다음 거기다 조금 위로 올라온 충청도. 서해안 쪽의 충청도 홍주야. 홍주. 민종식. 동해안, 울진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 경상도와 강원도 접경지대 동해안 지역에서 그러면 신돌석이란 말이야. 신돌석. 그렇게. 이거 다 지도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라고. 자, 그래서 을사의병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의병 밑에다가 병호의병까지 같이 써놔. 그래서 을사의병, 그 다음에 1906년 병호의병. 그래서 병호의병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을사의병으로 일단 알아두라고. 그래서 을사의병 밑에다가 병호의병도 써놓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의병으로 간다? 정미의병으로 간다. 정미의병이면 당연히 생각하면 정민현이 뭐라고? 그럼 1907년이라고 이게 정미의병. 정미의병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하더라. 이런 얘기 나오겠지 뭐. 고종의 강제 퇴위. 고종 강제 퇴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정미의병을 물어보는 거지. 거기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행정권 박탈하는 내용. 그렇지? 고등관리 임명권 박탈하는 내용. 맞지? 군대 해산. 맞지?
군대, 해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뭐다? 아, 이거 정미의병이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미의병의 원인은, 봉기 원인은 뭐야? 고종 강제퇴위에 대한 반발, 뭐야?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에 대한 반발이다. 그럼 이 시대 의병의 특징은 뭐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정미의병으로 가서 고종 퇴위, 신협약, 군대 해산 배경 하셨죠? 그 다음에 해산 군인의 의병 합류, 그거 줄쳐놓으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뭐야? 정미 7조약 체결 이후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잖아. 그래서 이 시기는 해산 군인이, 물론 자결하는 분도 있지, 박승환 같은 분은. 그러나 해산 군인들이 어디? 의병에 합류하는 시점. 이걸 외우지 말고 군대 해산을 외우시면 당연히 이게 유추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여 의병의 전투력이 상승하는 때다. 의병 활동이 활성화되는 시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해산군의 의병 합류, 그거 기억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뭐야? 군대가 어느 군대야? 원주, 진위대, 강화, 분견대 등 줄쳐놔. 그래서 전투력이 확대됐다. 그리고 이때는 더욱더 누구의 참여가 확대된다? 평민층의 참여 확대. 그거 좋잖아. 당연하지. 이거는 흐름상 맨 처음에는 유생이 주도했지만 점차 평민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 그럼 점점 갈수록 평민층의 확대가 참여가 더 확대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을미의병보다는 을사의병이, 을사의병 때보다는 정묘병이 평민층의 참여가 더 확대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전면적 항일전 줄쳐놔. 그래서 이때는 그전엔 좀 국지전적인 성격을 띄었다면 해산군인의 의병 합류로 전투력이 상승하면서 전면적인 항일전의 형태를 띠는 거지. 전면적인 항일전의 형태로 확대된 시기다. 이런 문장.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빨리 무슨 의병으로 간다? 정미의병. 그럼 거꾸로 왜 전면적인 항일전? 의병의 전투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의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조직도 더 조직적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잖아. 그럼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할 때는 군대 해산을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군대 해산으로 해산된 군인의 가담으로 그게 가능해졌다. 자, 그래서 정미의병의 특징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서울진공작전으로 가시는 거야. 서울진공작전은 몇 년이야? 1908년 맞죠? 그러니까 1907년과 1909년 기후각서 안에 사이에 있었던 거 맞죠? 그거 1900년대 국권치탈 과정에서 그래서 그거 다 줄쳐놓은 거야. 그래서 7년 한일신협약, 9년 기후각서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야? 그러면 당연히 정미의병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진공작전 1908년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정리해놓는 거야. 마지막이야 이제 의병운동. 그래서 의병운동 물어보면 딱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을미냐 을사냐 정미냐 서울진공작전이냐 물어보는 거니까. 자, 서울진공작전은 누가 주도했다? 이인영과 허위줄. 무슨 의병 후다? 정미의병 후 줄. 맞지? 정미의병 후에 서울진공작전이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정미의병 이후에 나타난 운동이다. 배경이 아니라 그냥 이건 특징을 정리합시다. 연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연대줄. 그래서 정미의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해산된 군인이 가담하면서 전투력도 상승되고 전면적인 항일전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지역별로 활동하던 의병부들이 연합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야. 연대하자, 연합하자. 그래서 연합부대를 결성해서 서울로 직접 쳐들어가자.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자. 그게 서울진공작전이지 뭐. 자, 그래서 누가 주도했다고? 이인영과 허위. 정미의병 후 맞죠? 연대줄. 그리고 읽어. 관동의병장 이인영은 전국 의병들에게 경문을 발송해서 경기도 양주에 직거래할 것을 호소했다. 경기도 양주 줄쳐놔. 자, 그래서 연대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이 운동을 주도했던 이인영이 경문을 발송해서 어디에 직결하자고 호소한 거야? 경기도 양주에 직결하자고 호소를 한 거야. 줄만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의병들, 물론 모든 의병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니고 그냥 온 사람만 왔겠지 뭐 어쨌든.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기도 양주로 의병부대들이 속속 집결하기 시작한 거지. 자,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의병들은 연합부대를 편성한 거야.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거야. 출천아 13도 창의군.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의병부대들이 연합부대인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을 결성한다. 여기서 13도는 조선을 대표하는 거거든. 자, 행정구역. 13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대한제국이라고 써라. 그래서 행정구역을 보면 조선의 행정구역이 8도 체제였죠. 8도가 23부로 바뀌는 게 갑오개혁대거든. 그리고 그 갑오개혁이 또 23부가 13도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대한제국 때. 그래서 8도에서 23부는 갑오개혁, 특히 2차 갑오개혁, 그 다음에 13도는 대한제국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13도라고 하는데 13도를 대표하는, 그럼 전국을 대표하는 거지 뭐. 13도 창의군 줄.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영사관의 통문 발성, 이 문장도 잘 나오는 건데 거기 13도 창의군은 각국 영사관의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통문을 발송했다. 그것도 다 줄쳐놔. 요 문장도 그대로 읽어버려도 돼. 그래서 이 시기 의병들은 각국 영사관의 의병단체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 서울 진공작전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서울 진공작전을 하는데 작전 도중에 누가 귀향을 한대? 이인영 귀향. 이인영 귀향. 불효는 곧 불충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운동은 누가 주도했다 그랬지 아까? 이인영과 허위가 주도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13도 창의군을 만들었는데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이인영이었고 군사장이 허위였다고. 근데 이인영은 귀향을 한다고. 귀향.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다고. 그래서 불효는 곧 불충이다 하면서 귀향을 한다고. 그래서 작전에 차질을 빚기도 했었겠지. 그러나 이 사람이 귀향했다고 작전이 중단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허위를 중심으로 선발대가 꾸려진다고. 선발대가 꾸려져서 선발대가 이제 먼저 출발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동대문 밖 30리 진출, 그게 그 얘기야. 허위를 중심으로 선발대가 먼저 출발했다.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출했다. 동대문 밖 30리 진출 줄쳐놓으세요. 동대문이면 어디야? 서울 근방이잖아. 결국은 요새는 다 거기까지 다 서울이지만 요 사대문 앞만 서울이란 말이야. 사실 옛날에는. 그래서 어쨌든 서울 아니야. 동대문이면 서울 들어가는 입구 아니야. 그러니까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출했다.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출했다. 그런 것도 줄쳐놓으시라고 반드시. 그래서 거기까지. 아, 그리고 그 위에 13도 창의군 결성이 있죠? 그래서 거기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의병들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를 선출했다. 13도 대표 의병장을 선출했는데 평민 의병장은 제외됐다. 그것도 주라. 평민 의병장 제외. 자, 그래서 13도 창의군에서 13도를 대표하는 연합부대가 발생한 거야. 그리고 13도 대표 의병장이 선출됐는데 거기에는 무슨 의병장은 없다. 요것만은 그래야 돼. 평민 의병장은 제외되었다. 그래서 신도석 이런 애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써놓은 것들을 기억하란 말이야. 특히 더 경기도 양주에 집결했다는 등 13도 창의군을 선발했고 이인영과 허위가 나오고 이인영은 귀향해야 되는 거고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빨리 알아들어야 돼. 아, 요거 뭐구나. 서울 진공 작전이구나. 그러나 결국은 일본의 우세한 화력에 밀려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 특히 더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셔. 요 시기에 의병 활동해가지고 주로 잘 나오는 문장이 그거란 말이야. 각국 영사관의 통문을 발송해서 의병단체를 국제법 교전단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잘 나오니까 그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의병운동하면 핵심이야. 을미, 을사, 병호, 정미,
서울진공역전 요 네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반드시.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의병운동의 탄압으로 갑시다. 이건 뭐냐면 점차 갈수록 의병운동이 활성화. 그러면 이 시기를 보면은 1890년대 처음 의병운동이 발생했고 1900년대 갈수록 더 의병운동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그건 저거에 대항하는 거지. 일본의 국권 침탈이 더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국권 침탈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조선인의 저항이 심한 거지, 의병운동으로. 그래서 의병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의병운동 탄압, 남한 대토벌 초토화 줄초나. 이거는 의병운동이 아니라 일본이 전기한 사업이고 의병운동을 탄압한 사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남한 대토벌 사업이라고 한다.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이지. 그래서 남한 대토벌은 의병운동 탄압하는 거. 근데 아주 무지막지하게 했다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의병 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군들을 출동시켜서 그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의병들만 골라서 탄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명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때 일본군이 지나간 그 지역은 초토화된다 이런 걸 비유한 거야. 그래서 남한 대토벌 초토화는 뭐야? 1909년 연도까지 외우시고 1909년이라고 쓰세요. 국권 침탈 과정이 있었죠? 왜? 그 공부할 때 거기 다 1909년에 있었던 거 이거 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909년이라고 써.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초토화 작전. 그리고 읽어. 일제는 의병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의병의 근거지에 군대를 파견해서 촌락과 가옥을 초토화시키는 작전. 아주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르는 거지, 결론. 그래서 결론,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서 의병운동은 어떻게 된다? 위축된다. 위축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강한 일본 군대가 강력하게 탄압을 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국내에서의 무장투쟁은 좀 힘이 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해외로 망명을 한다고. 그래서 해외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은 의병대 위축됐다. 일부는 191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나 거기서부터 줄쳐놓으세요. 일부는 191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나 다수는 간도나 연해주로 망명했다. 그래서 간도, 연해주 동그라미. 그래서 1909년 남한 대토벌 사업을 계기로 의병운동이 위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나 연해주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가 주로 무장투쟁이 우세했던 지역이야. 일제강점기에도. 그러나 일부는 국내에 계속 남아서 국내에서는 1910년대까지 지속되기는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국권회복운동 중에서 첫 번째 운동 뭐야? 의병 운동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세요. 사실 이것만 따로 봤지만 이게 따로 볼 일이 아니란 말이야. 맨 처음에 그게 거기에서 항상 이게 뻐온 거란 말이야. 1880년대 주요 사건, 1890년대, 1900년대.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자꾸 끼워 넣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